기본 공제라는 건 뭐다? 여러분이 돈을 받아서 사람을 부양했다란 뜻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입니다. 오른쪽 박스. 여러분 스스로 150만 원 공제되시고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배우자 있으세요? 그 배우자가 해당 연도 올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150만 원 공제되는데 머리에 외워요. 어디 쓰거나 할 시간도 없어요. 이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되어 있는 배우자예요. 그래서 연도 중에 이혼하시면 올해부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혼인신고 안 올리시면 배우자 공제 안 됩니다. 알았고요. 이해하고요. 또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올해 돌아가시면 안쓰럽잖아. 올해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물론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땐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배우자고요.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연간 소득 금액을 따질 때 중요해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298에 첫 번째 박스에 그쵸? 소득 금액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까 소득의 정의가 8개 있었습니다. 이자부터 배당, 양도까지 해서 8개의 소득 금액을 합한 게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 배우자가 그쵸? 소득이 없다가 올해 땅을 하나 팔았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 그럼 올해는 안 되는 겁니다. 8개 합계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이건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그죠? 벌어들인 돈이라 넷두루 그래요. 자세하게 안 봐도 되고요. 근데 둘째 줄에 여러분 분리과세 소득은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우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빨리요?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시다면 뭐죠? 이분은 소득 금액이 없는 걸로 보고 공제가 돼요. 분리과세 소득은 아까 하나 배웠죠? 뭐죠? 이자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이야라고 배웠죠? 그걸 잡기 전에 맨 밑에 각주 반가로 2번 보세요. 298의 맨 밑에 각주 2번에 보면 첫째 줄에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나오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어. 시골에서 농사져요. 논농사 밭농사 이거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은 공제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시고요. 공제됩니다. 넘기셔서 300페이지에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치세요. 자, 둘째 줄에 일용근로자 급여액 밑줄 2번. 아까 외국인 근로자 19% 세율이 있었죠? 밑줄 쭉 가서 가로 6번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밑줄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3번의 가로 1번 첫째 줄에 연금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기타 소득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퇴직소득인데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밑줄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에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밑줄입니다. 요런 거. 자, 이건 여러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말했죠? 여러분이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어렵거든요. 일단 자, 잘 생각하세요. 자, 머릿속에 시작합시다. 여러분 동료가 빨리요. 야, 나 배우자 공제해주라. 그럼 여러분은 뭘 확인해? 시작. 배우자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가족관계 증명원. 오케이? 확인해주고. 이혼했으면 안 되는데 사실 현실은 뭐야? 매년 가족관계 증명원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본인 책임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이 동료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빨리요. 100만 원 이하라는 건 어떻게 알아? 우린 알 방법이 있냐 없냐 모르는 거야. 여러분 동료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100이다 넘다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해? 여러분은 그냥 저 사람이 이 여러분 동료의 배우자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
연간 소득 금액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확인하는데?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배우자 공개를 신청해서 150만 원을 받아 먹었지. 그죠? 그런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국세청에서 나중에 여러분 회사로 연락 옵니다. 니네 회사 직원의 갑이라는 사람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있는 것 같아. 확인해봐. 확인해보면 넘어가.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되셨죠? 1년에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 먹어서 수정신고하는 사람이 걸리는 건만 한 10만 건 이상입니다. 다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하셨어? 이 말은? 다만 동료한테 전화라고요. 네가 공제 못 받는 배우자를 공제받으면 우리 회사가 걸리죠. 수정신고해야 되고 가산세 내야 된다. 맞죠? 이런 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근로자가 물어보잖아. 우리 와이프가 이런 소득이 있어.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 연금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이런 걸 물어볼 때 이런 걸로 대답해. 또 결론 직금. 요 분리과세 읽어줬던 거 시간적 영향으로 설명 못해요. 16시간 수업에 이 분리과세 징그럽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수업 듣고요. 넘기려면 듣지 않으시면 된다. 뭐냐면 여러분의 취지가 이거거든. 야, 너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네 배우자가 소득이 얼마냐는 건 네 책임하에 내는 거야. 네가 잘못 내면 네가 얻어맞는 거니까 묻지 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동료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돼. 이해돼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면 네 와이프가 다른 소득은 없는데 개인연금이 있어.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받아 일시금으로 받아서 퇴직금을 지금 연금으로 받고 있어.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맞죠? 분리과세냐 아니냐가. 그때 꼭 수업 듣고 해요. 분리과세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됐죠?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297페이지. 배우자 연간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요. 그 가운데 주 2번에 보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로 안에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엄마 아빠가 다른 소득이 없고요. 근로소득만 있다면요. 그죠? 이건 100만 원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으로 150만 원 따져요. 이해했어요? 그렇죠? 요건 참조로 잡아 놓으시고요. 다만 우리 확인하지 못한다 그랬다. 그죠?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인지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갑시다. 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존속 칠판. 요거 시간 좀 걸리니까 빨리 저보고 할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가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제 처의 장인, 장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요게 저의 존속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꽤 많죠? 그죠? 한 분당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니까 양쪽으로 가면 12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양자로 갔습니다. 그럼 저를 낳은 친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죠? 둘 다 됩니다. 양부모도 되고 친부모도 되고요.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존속이 연간 100만 원 이하고요. 나이가 붙습니다. 이분들은 60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확인하시고요. 연간 소득 금액은 확인하지 마시고요. 본인 책임이고요. 나이는 주민번호로 자르시면 됩니다. 10초 생계요건 읽으세요. 생계요건 읽으세요. 읽고 잊으세요. 이 생계요건은 첫째, 12월 말 현재 엄마 아빠랑 주민번호는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둘째, 주민번호는 상관없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내가 드리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대답, 확인할 방법이 있어 없어? 어떻게 확인해?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얼마 돈을 들여서 그분이 생계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하지 않고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겁니다. 회계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60세 넘었고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100이 아닌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억인데. 대답,
100억 갖고 있다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공제돼 안 돼?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100억짜리 엄마 아빠의 생계를 유지하나? 안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다 해먹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판단은 여러분이 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계 요건이 가장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자식들 중에 뭐예요? 한 사람만 받아요. 여러 사람이 받으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받으시면 전산에서 이중공제로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아무 상관없어. 그죠? 누구라도 한 사람이 받으시면 된다. 칠판 저희 사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세무사님은 따님이세요. 여성분인데 아주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신데 오빠가 받아요. 오빠가 근데 세율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엄마 공제를 받으면 오빠가 엄마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그렇죠? 약 여러분 얼마 한 40만 원인가 공제가 된대요. 근데 이 세무사님이 공제를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대. 그러니까 실제로 오빠가 모시고 계시지만 이 엄마를 이 세무사님이 공제를 받고요. 오빠가 받았으면 40만 원 세금이 줄어들었다며 자기 100만 원 줄어들인 것 중에 40만 원 오빠 드리고요. 남은 60만 원은 정확하게 회식한대요. 가족 회식.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여러시는 분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자식 중에 협의해서 한 사람이 받는 거고요. 제일 어려운 건 엄마 아빠가 돈 있을 때 어렵다라고 그랬다. 그죠? 칠판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래도 엄마 아빠니까 돼. 재혼했어. 새엄마 새아빠 있죠? 다 돼요. 나이와 소득이 맞으시면. 오케이? 새엄마 새아빠 돼요. 또 재밌는 말이네. 내가 누가 있는데 제 배우자가 죽었어. 그래도 장인 장모는 장인 장모 맞죠? 공제돼요. 나 재혼했어. 재혼하면 새로운 장인 장모 생겼죠? 옛날 분들은 안 되는 거고 그래요. 이런 게 책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 맞죠? 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읽고 싶은 분들만 다 읽으세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까 동료들이 물어보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읽고 이 한마디만 하면 돼. 기본공제 묻지 마 임마. 네가 알아서 네 책임하에 신고해. 이러시면 안 읽어도 돼. 제 말 알았어요? 네 책임이잖아 임마 걸리면. 다만 이렇게 대답하시려면 진짜야 지금이라도 앉아 계신 분 집에 가셔도 돼. 이런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려면 이런 수업을 듣는 이유는 동료가 나는 이러이러한데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 공제가 돼 물었을 때 되니 안 되니를 대답하기 위해 이런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케이스가 참 많아요. 많아요. 그다음에 직계 비속가요. 뭐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예요. 직계 비속은요. 그다음에 역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는 똑같고요. 나이가 어려야 돼요. 20세 이하.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는 것도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확인하시고요. 소득은 확인하지 못하고요. 나이는 주민번호고 생계는 아예 없어요. 동거입양자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새는 대다수가 맞벌이에요. 맞벌이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일 때 아들 딸이 있으면 아빠가 둘 다 받아도 되고 엄마가 둘 다 받아도 되고 한 명씩 받아도 되고요. 논리적으로는 소득세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합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거입양자. 우리나라는 뭐야? 다 되죠. 입양한 애들은 아들, 딸과 똑같이 다 되고요. 형제자매 말합니다. 여러분도 배우자 형제자매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시고요. 형제자매는 아예 나이가 많거나 적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돼요. 죽어도 해주면 안 돼.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어야 돼요.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야. 이 개념은 뭐야? 정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잊지 마요 이거. 잊지 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다만 거기 2번에 일시퇴거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엄마 아빠 없어서 어린 동생들을 케어하다가 이번에 내가 직장 때문에 얘네들이 학교 때문에 주민번호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어떤 서류를 내면서 돼야 돼. 그러니까 형제자매 공제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했어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야? 시작.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져요. 농사지면 된다고 그랬죠. 소득이 없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 어린 동생들이 시골의 엄마 아빠 밑에 있어. 그럼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동생들도 받고 싶거든? 오케이? 절대로 안 돼요. 걔네는 일시퇴거가 아니라 걔는 엄마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야. 알았다고 그럴게. 조심해요, 형제자매. 굉장히 곤란해요. 그 여러분 이제부터 주1과 주3을 10초 읽어보세요. 가운데 주1과 주3. 좀 이따 배우지만 뭐야? 주3부터 장애인이면 엄마 아빠가 60살이 넘어도 아들, 딸이 60세가 안 돼도 아들, 딸이 20살이 넘어도 돼요. 조심해요. 다만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넘어갈 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60살이 안 돼도 되고요. 아들, 딸이 20살이 넘어도 돼요. 됐죠? 이건 조심해 주고요. 그러고요. 여러분 조심해요.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 비속이 아니에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카도 안 되거든요. 근데 봐요. 어떤 근로자의 아들, 딸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자식으로 공제가 되면 20살이 넘어도요. 만약에 그 배우자 며느리와 사위가 또 장애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이란 얘기죠. 이럴 때는 공제가 되고요. 아까 조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어떤 근로자의 그죠? 엄마 아빠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다 죽었어요. 조카가 5살이야. 여러분이야. 그럼 뭐야? 여러분은 걔를 고아원 보낼래요? 키울래요? 만약에 키우면 얘는 조카죠. 입양할 필요가 없잖아. 피가 같으니까. 그럴 땐 얘는 사실상 입양이에요. 이럴 때는 아들, 딸로 봐서 공제가 돼요. 이 많은 사례들이 있다, 여러분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다만 이런 분이 있을 때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절대 이중 공제가 안 된다고 잊지 말고요. 여러분 칠판 슬픈 얘기하자.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병마에 시달리다가 올해 죽었어요. 그래도 태어난 거 맞죠? 병원 가면 얘네는 주민번호가 없어요. 주민신호 안 하기 때문에 출생확인서가 있어요. 그걸로 올해 150만 원 공제돼요. 다양해요. 사례가.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한 사람당 150만 원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본공제가.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여러분 305페이지로 가면 305페이지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배우자 맨 밑에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경합이 뭘까요? 그림을 그려봐 마음속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이 한 집에서 살아. 여러분도 돈 벌고 아빠도 돈 벌어. 엄마는 아빠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근데 가끔은 아빠가 안 받고요. 엄마가 얘네들을 엄마가 아빠가 소득이 별로 없거나 하면 여러분 자식이 엄마를 공제받아도 이건 전산에는 안 뜨죠. 아빠가 공제를 안 올렸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나 동료가 물어보면 반드시 뭐라 그래야 돼? 엄마는 아빠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실 거라 제가 믿을게요. 당연히 여러분 칠판 이거 되겠죠? 요새 결혼을 하니까 이혼도 많죠. 자, 제가 재혼을 하는데 제가 재혼한 여자가 전 남편 애를 데리고 왔어요. 요새 많이 그러잖아. 물론 우리나라는 여자가 애를 키우면 정말 이건 재혼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남의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을 바꿔서 어떻게 돼요? 나랑 성이 다르잖아 얘가. 내 밑에 내 자식으로 올리고 성도 내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으로 공제가 됩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자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309에 맨 밑에 박스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져 살아도 되지만 엄마 아빠가 이민이나 영주권으로 외국에 나가시는 분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제해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쭉 다 배우셨네요. 요런 게 두당 150만 원의 공제 올시다. 318페이지로 갑니다. 318페이지에 가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사람. 아까
형제 자매를 공제받을 때 취학이나 취업 때문에 일시 퇴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때 요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공제받는 건 굉장히 어려우신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서류를 내셔야 되고요.